자, 2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마도 이제 객관식 중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일 텐데, 다행히도 이제 기억, 니은, 디귿, 고르는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정답률은 조금 높을 거예요. 근데 이제 체감 난이도는 아마 많이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한번 잘 풀어보면서, 내 수준이 아직 여기까지는 안 되는구나. 나 이 정도는 풀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앞으로 모의고사 볼 때, 21번과 30번은 좀 빼고 나머지 문제를 다 맞추는 식으로 시간 분배를 해서 풀어야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은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1번을 보니까 fx는 3차함수인데 이제 기함수죠. 그쵸? 원점 대칭인 함수의 형태를 띠고 있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gx는 이제 미지수 m이 들어갔는데 엄청 이제 숫자가 더럽죠. 예, 많이 더러워요. 하지만 이제 이거는 출제자들이 문제의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계산 결과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숫자를 복잡하게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그래 그렇구나 하고 이제 넘어가시면 되는데, 일단 여기서 포인트, m이 양수냐 음수냐에 대해서 안 나와 있어서 일단은 그 아래 기억 니은 디귿을 보니까 기억 니은에는 m이 음수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나와 있고, 디귿에는 이제 양수 m의 최대값 이런 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m이 음일 때 양일 때를 여러분들이 둘 다 생각을 해주셔야 돼서 오른쪽에 그래프의 개형을 간단하게 쌤이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m이 양일 때와 m이 음일 때는 저렇게 이제 생기는데, m이 양일 때의 특징은 V라인이면서 Y절편이 이제 양수다. m이 음일 때는 V라인을 거꾸로 해놓은 형태면서 Y절편이 음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hx를 정의를 하는데 fx와 gx 중에서 크지 않은 값, 그냥 얘는 그냥 작은 값이라 생각해주면 돼요. 같으면 뭐 어떤 값을 선택해도 상관없으니까요. 그래서 작은 값이다. 작은 값. 네. 여러분들이 작다라는 개념, 작은 걸 택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 그래서 이제 기억, 니은 둘 다 m이 마이너스 1일 때를 지금 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gx에 m의 마이너스 1을 대입시킨 함수를 오른쪽처럼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보이시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번에 h2분의 1을 한번 구해봐 라고 했으니까 이제 그냥 얘는 귀여운 정도, 그죠? 그냥 값을 대입시키면 되죠. 그래서 기억번은 위에 쪽에 이렇게 이제 쌤이 왼쪽에다 표기를 해놨습니다. 예, 그래서 f2분의 1 계산해보면은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4분의 15, g2분의 1은 마이너스 5 이렇게 돼서 작은 값은 이제 g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이너스 5가 바로 h2분의 1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기억번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번에 m이 마이너스 1일 때 함수 hx가 미분 가능하지 않은 x의 개수는 2이다. 결국 이제 미분 가능성은 여러분들이 수투나 미적분 모두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수투에서 이 문제가 나왔지만 결국에 이제 이 문제가 그대로 미적분으로도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니은번 쌤이 표기를 해놨어요. 자, 니은번에 이제 보니까 이제 fx를 다음과 같이 쌤이 그려놨고요. x축, y축. 그 다음에 이제 gx를 이제 m이 음수니까 이렇게 이제 v 라인이 거꾸로 된 형태처럼 그려놨습니다. 자, 그때 y절편이 마이너스 4죠. 자, 그러면은 미분 가능하지 않은 x의 개수를 우리가 어떻게 구할 거냐? 이제 x가 양일 때, x가 음일 때 또는 x가 0일 때 이렇게 나눠서 구하겠다. 그래서 첫 번째로 x가 음일 때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 x가 음일 때는 우리가 g는 지금 기울기가 47이에요. 와, 엄청 가파른데 f는 뭐예요? 3차 함수잖아요. 언젠가 요 f가 매우 가팔라져서 g를 따라잡아서 만나는 날이 오겠죠. 그러면은 지금 fg 중에서 g가 더 작은데 어느 순간, 요 순간에는 f가 더 작아지는 순간이 오겠죠. 그죠? 반드시 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선 반드시 한계는 생긴다라는 거예요. 미분 가능하지 않은 값이. 왜? g였다가 h 함수가 g였다가 f가 더 작아지는 순간 f로 바뀌는데 그 점에서의 기울기가 분명히 다를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한계가 생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x는 0에서 자, 지금 요 0 주변에서 작은 값은 g죠. 그럼 g가 h가 되는데 곧, 근데 g는 0에서 미분 가능합니까?
기울기 다르죠. 그래서 여기서도 미분 불가능하다. 그래서 한계가 있다라는 거야. 응?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이 한계가 있다. 그럼 벌써 두 개네. 그럼 x가 양일 때는 한계도 없어야지 니은번이 맞는 거겠네요. 그런지 이제 확인해 보니까 그림상으로는 f가 요렇게 아래로 볼록하게 이렇게 생겼고, 그다음에 g가 이렇게 직선으로 생겼는데, 지금 요 f의 요 극소값이 마이너스 4보다 아래쪽에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g와 f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살짝 애매할 수 있어. 마이너스 2가 가파르니까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선생님이 그렇게 풀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선생님이 f에서 g를 뺀 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오른쪽에서 그냥 항상 작은 값이 g니까 그냥 이제 x가 양일 때 미분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f에서 g를 빼봤어요. 그래서 2x제곱 빼기 8x에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를 뺐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되고 얘가 조립제법 써야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립제법까지 써주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이 함수 이제 그래프는 1에서 중근을 갖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지나 이렇게 이제 함수의 그래프인데 증가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되는데 여기 x축이라 그러면은 여기 양의 값, 여기 양의 값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때? 1에서 0보다 큰 위치에서 0보다 큰 여기 0 이렇게 있으니까 0보다 큰 점에서 항상 양의 값을 갖죠, 그죠? f 빼기 g가 맞습니까? 1에서는 같지, 그지? 그러니까 1에서 같은 거야. 그래서 쌤이 이렇게 그려놓은 거야. 여기가 1인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항상 f가 g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결국에 h 함수는 x가 양인 범위에서는 어때요? 항상 h는 g라고 말할 수 있겠구나. 그 말은 g는 양인 범위에서 미분 가능하니까 여기서는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이 없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은 얘는 두 개가 맞습니다. 이렇게 표기를 해줘서 그 위에 이제 니은번에 오케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기억 니은과 기행 니은 디귿을 고민할 때 여러분들 보통 뭘 찍나요? 선생님이라면 5번을 찍을 텐데,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디귿번 같은 경우 생각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디귿번을 나중에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5번으로 찍는 게 건강상에 더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의 수학 실력이 점점 늘어서 이제 9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가까워지면은 이런 디귿번 문제에 도전하셔야 됩니다. 자, 함수 hx가 미분 가능하지 않은 x의 개수가 1인 얘는 이제 뭐냐면 미분 가능하지 않은 x의 개수를 구하라는 게 니은번이었죠, 그죠? 그런데 x의 개수가 1인 한계로 이미 정해졌어. 정해진 m의 값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근데 그 중에서 최대값이 6임을 한번 보여봐라. 혹은 뭐 6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디귿번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려고 밑에다가 아래쪽에 쌤이 그림을 그려놨어요. 자, 이제 m이 양인 범위죠. 양인 범위에서 f는 뭐 그대로고 gx는 이제 v라인이라고 했죠. 그리고 y절편도 양수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처럼 그려지는데 일단은 아까처럼 명백한 팩트가 있죠. x가 0보다 클 때, x가 양일 때 우리가 반드시 한 점에서 만날 거야. 기울기가 뭐든 간에, 그죠? 그래서 얘는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한계가 생긴다라는 거야. 왜 작은 게 f였다가 여기에서 갑자기 작은 게 g로 바뀌는 거잖아. 이 점에서, 그죠? 그러니까 이 순간에 기울기가 다를 거기 때문에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x가 0일 때는 어때요? x가 0일 때 아무리 봐도 f가 더 작죠? 그러니까 f는 항상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얘는 미분 불가능한 점이 없어. 자, 그러면은 이미 한계가 나왔는데 3번에서는 어때요? x가 0보다 작은 점인데 지금 미분 가능하지 않은 x의 개수가 한계라면서 그럼 이제 더 이상 나오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x가 0보다 작은 음의 범위에서는 이제 g와 f가 만나면 안 되는 거야. 만나더라도 접해야 되는 거죠. 그죠? 만나는 순간 미분 불가능한 점이 생겨버리는 거죠. h가. 맞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는 0개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 0개가 되는 경우는 g가 f보다 크거나 혹은 뭐 g가 f와 같은 점이 하나 나온다라는 거죠. 이거 그냥 합쳐 쓸 수 있는데 바보처럼. 예.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0개 되는 경우는 요 경우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림상으로는.
그래서 g가 f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항상. 응?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g가 f보다 크게끔 만드는 m값도 있겠죠. 근데 같아지는 점이 생기게 하는 그런 n값도 있겠죠. 그죠? 응? 그래서 쌤이 접하게끔 그림을 그렸어. 일부러. 그래서 요 점에서 여러분들이 요 점의 x좌표를 뭐라고 그냥 임의로 t라고 이제 한번 둘게요. 응? 접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언젠간 m이 실수니까 접할 거 아니야, 그지? 접하는 m 값이 있을 거 아니야. 응? 그때 요 만나는 점의 x좌표를 t라고 쌤이 두겠습니다. 응? 그리고 이제 가정하고 풀게요. 자, 그랬더니 이제 이 점에서의 특징은 첫 번째, ft는 gt죠. 그렇죠? ft는 gt. 자, 여러분들이 혹시 애매할 수 있어서 ft는 뭐였냐? 2t 세제곱 마이너스 8t였고요. 그 다음에 gt는 뭐였냐? gt는 선생님도 봐야 되는데 선생님이 옆에 시험지가 있어요. 예, 그래서 마이너스 m분의 47t 그 다음에 플러스 m 세제곱분의 4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점에서 접한되면서 그럼 뭐예요? 기울기도 같겠죠? 그래서 f't와 g't도 같을 거다. 자, 그렇다면은 f't는 6t 제곱 마이너스 8이고요. 그 다음에 g't는 마이너스 m분의 47이죠. 와, 마이너스 m분의 47 숫자가 이렇게 더러워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두 식을 잘 보시면은 t와 m으로 이루어진 그런 이제 연립 방정식이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연립 방정식으로 t와 m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오호. 자, 그래서 한번 연립을 시켜보려고 그러는데 너무 더러워 숫자가. 자, 일단은 여기에 이제 뭐 얘는 2차고 얘는 3차니까 3차를 일단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곱하기 t를 해줘야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6t 세제곱 마이너스 8t는 마이너스 m분의 47t 이렇게 이제 두고 그 다음에 여기에 2t 세제곱 마이너스 8t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 얘는 마이너스 m분의 47t 플러스 m 세제곱분의 4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두 개를 어떻게 해주면 돼? 빼주면 되겠지. 맞습니까? 예, 빼주면 어떻게 돼요? 자, 실제로 이제 두 개를 빼주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한 문자에 대한 식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응? 그래서 이제 한 문자에 대한 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너무 과정이 복잡하니까 일단은 깔끔하게 4t 세제곱은 일단 m 세제곱분의 마이너스 4 이렇게 이제 만들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바로 뭐가 나와? t는 4로 나눠주니까 그리고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m분의 1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겠네. 그죠? 응?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가장 쉬워 보이는 어디다가 요 2번식에다가 대입을 한번 시켜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게 m값이죠, 그죠? m값이니까 t를 대입을 시키니까 뭐가 나오냐? 이제 m 제곱분의 6 그다음에 마이너스 8은 마이너스 m분의 47. 자, 뭐 편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일단 다 한쪽으로 몰고 m 제곱을 곱해주면 8m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7m 그 다음에 5 마이너스 6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인수분해가 가능할 것 같아. 8m 넣고 6 아니고 미안합니다. 네, m 놓은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 6 이렇게 놓고 여기에 플러스 1 이렇게 놓으면 될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식이 뭐야? m은 6 이렇게 나오네. m이 양수니까. 우와, 그래서 결국에 접할 때 m 값은 바로 6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 자, 그러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선생님이 간단하게 gx를 쓸 텐데, 자, gx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마이너스 m분의 47x 플러스 m 세제곱분의 4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요거만 쓰면 되지. x가 음일 때니까. 그죠? 그러면은 m이 6보다 커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6보다 커지면
m이 6보다 커지면 우리가 m세제곱분의 4는 작아져. 얘는 뭔데? y절편이지. 그 다음에 기울기 마이너스 m분의 47은 어때? 얘는 물론 기울기니까 m이 6보다 커지면 완만해지죠. 완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위에 한번 그래프를 보세요. 그래프를 봐. 그러면은 y절편이 작아져. y절편이 작아지니까 뭐 연두색. 네. y절편이 작아지고 기울기가 완만해지면 만나겠죠. 그죠? 맞습니까? 접하는 상황인데 m의 값이 6보다 커지면 y절편은 작아지고 기울기는 완만해져. 그러면은 만나겠지. 그리고 m이 뭐 6보다 작아지면 어때요? 그 반대잖아요. y절편은 커지고 기울기는 더 가파라지니까 안 만나게 되겠지. 맞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m이 6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 어떻게 된다. F와 만나지 않게 돼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이 연계가 된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리고 그 최대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6이 된다라는 거죠. 오, 자 따라서 최대값이 6이다는 맞는 말이다. 그래서 5번이 된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최대값 6을 찾는 문제였으면은 참 이제 좋을 텐데 여기선 D급번에 이미 최대값이 6이다라고 말해놓고 있기 때문에 얘는 뭔가 팩트가 분명한 문제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억 니은만 하고서 D급번에도 못 찾았다면은 웬만하면 이제 5번으로 가세요. 뉘앙스 보시고. 네. 아무튼 객관식 문제 풀이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29번 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 30번은 선생님이 좀 빠른 풀이를 위해서 많이 필기를 해놨습니다. 선생님이 설명을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두 점 A, B가 자연수 N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주목할 사항은 일단은 이제 B점을 보시면은 얘는 X축과 만나는 점이죠. 그죠? X축 위의 점이니까 이렇게 돼 있고 Y축 위의 점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은 A, B를 이은 두 직선을 생각해 보면은 일단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보다 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삼각형 AOB는 직각삼각형임을 알 수가 있죠. 그죠? 예, 그래서 AOB의 내부에 포함된 정사각형 중 한 변의 길이가 1이고 꼭지점 X좌표, Y좌표가 모두 자연수인 정사각형의 개수를 AN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놨는데 결국에 이제 격자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도형 혹은 뭐 점의 개수를 세는 그런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해까지는 결국에 이제 수학 나형 즉 이제 인문계열 학생들이 많이 이제 해결을 했어야 했던 그런 이제 문제 유형인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수열 단원을 이제 수1에서 배우고 수1이 이제 수학 가형의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문제들도 이제 이과 학생들이 풀어야 한다라는 게 이제 여기에서의 포인트예요. 자, 근데 이런 문제를 풀 때 있어서 참 이제 풀이를 작성하기가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이제 결국에 어떤 규칙성을 발견해야 되는 게 여기서의 목표인데 이 규칙성을 발견하기가 생각보다 어렵고 또 그 예외 사항도 중간에 포함이 될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해나가기가 참 어렵고 또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이 합니다. 자, 일단은 이제 n이 1부터 8까지니까 한번 이제 1, 2 정도는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아래쪽에다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자, 그래서 n이 1일 때는 요 A점은 이렇게 0,6이고 그 다음에 B점은 5,0 이렇게 이제 되죠. 그죠? 그래서 AB를 이은 직선을 이렇게 만들어서 OAB 삼각형이 보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그림으로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꼭지점의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자연수인 정사각형이니까 결국에 요 OA와 OB는 X축, Y축 위에 이제 선분이니까 여러분들이 닿으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정사각형이 몇 개 있는지 한번 보니까 어때요? 그래도 한 변의 길이가 1인 것만 찾으라는 게 어디예요? 그죠? 예. 요렇게 이제 하나가 보이죠? 그죠? 예. 그 다음에 그 위에도 하나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도 이렇게 하나 보이고 맞습니까? 그리고 이제 나머지들을 살펴보니까 그 아래쪽에 있는 건 이제 OB랑 맞닿으니까 안 되고 그 왼쪽에 있는 건 OA랑 맞닿으니까 안 되죠. 아무리 봐도 온전한 정사각형이 이렇게 세 개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n이 1일 때는 일단은 3개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n이 2일 때를 한번 보니까 아까 그 사각형들은 n이 1일 때 했던 사각형들 이렇게는 포함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자동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새로 추가되는 걸 보니까 왼쪽 오른쪽은 안 되고 위쪽이나 이제 오른쪽에 있는 부분들은 새로 생기는 부분들이 추가가 될 것이야. 요렇게 다른 색으로 할게요. 네, 이렇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새로 추가가 된다. 오호. 그래서 뭔가 이제 계단 형태로 하나씩 추가가 되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니까 그래, 문제의 조건에 부합하는 정사각형은 없어.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지금 n의 값이 커질 때 하나씩만 계단 형태로 추가가 된다라고 하면은 참 좋을 텐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추가가 될 때 어떤 놈들이 들어오면은, 만약에 뭐 추가가 됐는데 갑자기 이렇게 추가가 됐는데 n이 3일 때 갑자기 뭐 요런 데서 하나가 생성이 됐다. 요런 데서 하나 더 생성이 됐다. 요런 것들이 하나가 추가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애매한 그런 지금 정사각형이 아닌 살짝 이렇게 잘린 그런 사각형들이 추가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그 예외를 판별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예외를 선생님이 판별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그런 그 문제에서의 조건을 따왔는데요. 자, 일단은 요 y는 마이너스 n분의 4 n 더하기 4분의 n 더하기 5 x 더하기 n 더하기 5 요 직선은 바로 뭐예요? 직선 AB죠. 직선 AB의 방정식인데 요 방정식이랑 그 다음에 요 x는 t라는 것은 t가 자연수입니다. 자연수. 얘는 우리가 요렇게 요런 식으로 뭐 3이면은 요렇게 2면 요렇게 그래서 결국에 추가가 되는 게 없다라고 하면은 요 빨간색과 파란색이 만나는 요 점, 요 아랫부분이 요렇게 3, 2, 1 중에서 3과 2일 때만 정사각형이 생기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라는 걸 선생님이 이제 확인시켜 주려고 요런 이제 방정식 두 개를 연립을 시킬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x는 t에다가 이제 x에다 이제 t를 대입시켜 보니까 우리가 요렇게 이제 정리가 될 것이고 이제 자연수인 항만 앞으로 빼고 그 다음에 뒤에는 정수가 안 되는 항을 뺐는데 n 더하기 4분의 t는 결국에 이 조건을 n 더하기 4로 나눈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뭐 당연히 이제 t가 n 더하기 4일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끝에 있는 값이니까 이제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이제 거리가 머니까 결국에 요 x는 t를 대입시켰을 때 자연수의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은 n 더하기 5 빼기 t에서 얘를 빼는데 얘는 어쨌든 간에 빼는 거니까 n 더하기 5 빼기 t에서 1보다 작은 걸 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개수가 n 더하기 4 빼기 t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n 더하기 4 빼기 t. 예를 들어서 뭐 3을 대입시켰을 때 뭐 2점 얼마가 나왔다. 그러면은 2개가 된다라는 거죠. 2개. 근데 이제 y의 개수가 2개인 거고 2개보다 뭐 2개일 때는 이렇게 이제 0일 때는 안 되니까 하나만 생긴다. 이렇게 이제 개수를 지금 파악하는 게 아니니까. 자, 그렇다면은 얘가 뭘 의미하느냐?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하면 잘 해석할 수 있냐라는 건데 결국에 뭐 t가 고정되면은 결국에 n의 값에 따라서 요 y의 개수가 하나씩 증가하겠죠? 우리가 n이 1일 때, n이 2일 때, n이 3일 때 이렇게 해나갈 건데 결국에 x는 t와 관계없이 x는 t가 어떤 값으로 고정이 되기만 하면은 우리가 그 자연수 y의 개수가 하나씩 n이 1, 2, 3, 4, 5 증가할 때 하나씩 증가할 거다라는 거야. 이건 이제 굉장히 큰 조건이죠. 왜? 우리가 그 1, 2일 때 대입시켜갖고 만든 그 조건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은 자, 잠깐 나갔다 돌아올게요. 네. 자, 한번 잘 보시면은 n이 1일 때는 요렇게 생긴 그런 사각형들이었고 그 다음에 뭐 n이 2일 때는 요렇게 추가됐죠.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가정을 어떻게 했어요? 요렇게 하나씩 추가시키고 싶었죠. 그쵸? n이 3일 땐 요렇게 추가가 되고 그 다음에 n이 4일 땐 요렇게 추가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선생님이 위에서 말한 게 뭐냐면은 x는 t라는 요 직선에서 지금 생길 수 있는 자연수 y의 개수가 n 더하기 4 빼기 t라면서요. 그러면은 우리가 n 더하기 4 빼기 t라는 것은 결국에 n의 값이 증가하면은 1, 2, 3 증가하면은 이 전체 값도 1, 2, 3 증가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요 t라는 것에서 이렇게 처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렇게 이제 정사각형들이 쌓여갈 거 아니야. n이 하나씩 증가하면 들어서 하나씩 쌓여간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모든 t에 대해서 다 성립을 하는 거니까 어떻게 돼? 우리가 예측한 게 맞았다. 맞습니까? 예, 따라서 여러분들이 A1이 3이었고 그 다음에 A2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3 더하기 3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3개가 추가됐으니까. 그 다음에 A3는 어떻게? 3 더하기 3 A2에서 어떻게 하면 돼요? 얘가 4개가 추가된 거죠. 그죠? A4는 3 더하기 3에서 몇 개가 추가된 거야? 5개가 추가된 거지. 요런 식으로 나가겠구나. 뭔 말인지 알겠어요? 따라서 A 지금 우리가 8까지 구하는 거니까 A8은 우리가 결국에 요 3 더하기 3 더하기 땡땡땡 해갖고 어디까지 더하는 거야? 그쵸? 9까지 더하는 거다라는 거죠. 응? 그래서 A1부터 A8까지가 이렇게 된다. 뭐 숫자로 써주시면 얘가 3, 얘는 6, 얘는 10, 얘는 15. 뭐 여기에 어떻게 되겠어? 6 더하니까 21, 7 더하니까 28, 8 더하니까 36, 얘는 45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요 3, 6, 10, 15, 21, 28, 36, 45들을 다 더해주면은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일반화 시키기는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시간적 제약도 크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164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으면 돼요. 우리가 이제 요 수열 단원에서 옛날에는 뭐 이제 점화식 이런 것도 배우고 그다음에 개차 수열 이런 것도 배웠는데 지금 이제 안 배우잖아요. 그냥 규칙성을 잘 찾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걔를 일반화 시키기는 어려워. 따라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규칙성을 찾고서 걔를 잘 더해줄 수만 있으면 요 문제를 잘 풀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는 연습이 더 필요한 문제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0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30번 문제는 진짜 뭐 어려운 문제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수투에서 출제가 된 거죠. 수투에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요 이제 그 3차 함수 이제 그러니까 초월함수가 안 나오고 여러분들이 다항함수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데 다항함수에서 여러분들이 5차, 6차, 7차 이런 거 그래프 잘 안 그렸잖아요. 그러니까 3차 함수, 4차 함수 요게 이제 아마 제일 키포인트인 함수고 얘는 우리가 미적분에 넘어가서도 결국에 초월함수에 이렇게 3차, 4차 함수가 곱해져서 등장하는 꼴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들 3차 함수와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파악하는 그런 과정들은 수투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 중 하나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이 요 30분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으로 풀어나가야 조금 쉬운지를 선생님이 얘기를 해줄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필기를 많이 해놨는데요. 자, 일단은 3차 함수고 최고차의 개수가 4다. 요거 나왔어요. 그러면 4x 세제곱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그 다음에 gx를 잘 보니까 얘는 fx를 적분을 했어. 근데 요 t는 실수고 x는 우리가 미지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변수니까 우리가 얘를 잘 보면 얘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g는 f의 한 부정적분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해석을 해줄 수가 있죠. 왜? 여기에서 이제 미분해보면 어떻게 돼? g'x가 뭐가 돼요? fx가 되잖아. 그러니까 gx는 fx는 부정적분이고 그러면은 fx가 요 4x 세제곱 이렇게 시작하니까 g는 어떻게 시작하겠어? x 4제곱 이렇게 시작하겠죠. 그죠? 4차 함수고 제곱차의 개수가 1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넘어가니까 자, 가나 조건이 나오는데 가 조건을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가 조건의 f'A는 0이다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우리가 위에서 g'의 f고 우리가 이제 f의 원시함수 부정적분이 이제 gx라고 했으니까 근데 f'은 지금 g를 2번 미분을 한 거죠. 그쵸? 맞아요? 예, g를 2번 미분했는데 우리가 이제 수투에서는 이계도함수 안 배웠는데 미적분에서는 이계도함수를 배웠을 거라고. 그러니까 미적분을 배운 친구들은 이 문제 조금 더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럼 G2'이 지금 X, 0 이렇게 나온 거니까 결국에
G는 X는 A에서 뭐 두 번 미분한 게 0이니까 변곡점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죠? 변곡점. 요걸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나 조건을 보니까 나 조건에는 gx 빼기 ga의 절대값을 전체에 씌우고 얘가 미분 가능하지 않은 x의 개수는 1이다. 자, 요거는 30번 문제 혹은 뭐 그 외 모의고사 문제로 굉장히 많이 출제되었던 형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는 빨리 적응을 하셔야 되는데 얘는 결국에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주냐. gx가 4차 함수인데 4차 함수고 이 4차 함수를 ga로 뺐다라는 건 뭐예요? a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0이라는 거죠. 그래서 x는 a에서 g는 x축과 만나는 그런 형태의 함수인데 얘의 절대값을 씌울 거니까 우리가 결국에 gx 빼기 ga라는 요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이 요 미분 가능하지 않은 x의 개수가 1이다를 통해서 이 그래프의 개형을 알아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여기까지의 요 조건들은 우리가 이 gx를 추론하는 그런 조건을 준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실질적인 내용들은 뭐야? 얘는 계산을 해서 fx를 찾아라. 왜 fx를 찾는 거야? f5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fx를 어떠한 하나의 3차 함수로 놓고서 거기에 5를 대입시킨 값을 마지막에 찾아주면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해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계산 내용을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이 계산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추론할 때 도움이 되는 내용이 어느 정도 있어서 선생님이 소개를 해주는데, 일단은 실수 t에 대해서 ga의 값을 ht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ht는 ga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ga를 요 위에 있는 그 적분식에다 넣어보니까 x에다 a를 집어넣으면 되죠. 그죠? 그래서 t부터 a까지 요 fs ds가 되고, 이제부터는 변수가 뭐인 거예요? t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t부터 a까지 fs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h3은 0이야. h3은 0인데 우리가 h3 그래서 이렇게 3부터 a까지, 왜? t에다가 3 넣은 거니까. 그래서 3부터 a까지 fsds가 0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t는 2에서 최대값 27을 갖는다. 그 말은 h2는 t에다 2 넣은 거니까 2부터 a까지 적분한 게 27인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제 ht가 g와 연관이 돼 있으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이고, 그래서 최대값을 갖는다고 하니까 얘는 h'이 아마 t는 2에서 0일 것이다. 그래서 h'을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요 식에서 h' 양변을 t에 대해서 미분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ft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h'2가 마이너스 f이고, 그 다음에 그게 0이어야 되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f2는 0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요 조건 우리가 알고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제부터 그 위의 조건들에 대해서 한번 추론을 해볼 텐데요. 자, gx가 4차 함수인데 이제 gx 빼기 ga라는 요 함수가 어떤 그래프의 개형인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문제에서 소개 안 해줬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추론할 수 있어요. 자, 밑에 한번 봅시다. 자, 기본적으로 최고차항이 양수 1인 그런 이제 4차 함수니까 g의 그래프의 개형은 요 추론에 써놓은 형태의 총 3개의 그래프의 개형을 우리가 유출할 수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를 가지는, 변곡점을 가지는 애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는 얘는 4중근을 갖는 형태죠. 그쵸? x 4제곱과 같이. 그래서 4중근을 갖기 때문에 결국에 2'이 0인 건 맞아요. 그래서 A 점에서 이제 두 번 미분한 게 0이에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거는 우리가 3중근을 갖는 형태죠. 그래서 3중근을 갖고, 그 다음에 그 마지막 형태는 어때요? 얘는 그냥 변곡점 2개 중에 하나가 A다. 이렇게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어떻게 이 절대값을 씌운 게 쌤이 이제 gx 빼기 ga를 지금 그린 겁니다. g 빼기 ga예요. ga. 네. 그랬을 때 이 양변의 절대값을 씌운 게 미분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절대값을 씌워 보면은 첫 번째 거는 어때요? 절대값 씌워도 항상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어때? 그냥 그대로죠. 이게 미분 가능하죠. 그쵸?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지 않은 개수가 1이다. 이건 아닌 거예요. 그죠? 1이 아니죠. 그죠? 한 개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걸 보니까 얘 절대값 씌우면 어떻게 돼? 요렇게 되죠? 요렇게. 요렇게 된단 말이에요. 요렇게. 그럼 어디서 미분 가능하지 않아? A에서 미분 가능하죠? 여기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는다. 한 개죠, 한 개. 그 다음에 그 오른쪽 거는
얘는 엄청 많죠? 이렇게 절대값이 좀 올라가니까 하나, 둘, 셋인데 4개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미분 가능하지 않은 x의 개수가 1이다 라고 했을 때 요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요렇게 된 형태의 그래프는 총 2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하나, 둘. 자, 선생님이 이제 모든 gx에 대해서 이제 다루지 않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결국에 미분 가능하지 않은 x의 개수가 1인 거는 결국 요 케이스밖에 없는데, 이때 삼중구는 여기서 갔냐, 작은 값에서 갔냐, 아니면 큰 값에서 갔냐. 뭔 의미냐? 여기가 이제 어떤 다른 값을 가질 거잖아. 다른 값을 가지는데 이 값하고 a하고 비교했을 때 a가 더 크면은 오른쪽과 같은 거, 그 다음에 a가 작으면 왼쪽과 같은 그런 그래프의 개형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둘 중에 어떤 건지를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그 위에 쌤이 이제 했던 조건들 있죠? 형광펜색을 이렇게 요 색을 한번 해봅시다. 요 조건들 기억하시죠? 네, 요 조건을 여기다 한번 대입을 시켜 볼 텐데, 자, 일단은 쌤이 이제 여기 결과론적으로는 1번 케이스인데, 이 문제에서 말하는 거는 2번 케이스가 왜 안 되는지 한번 이제 파악을 해보면은, 쌤이 이제 g를 그리고 그 밑에 걔를 미분한 도함수죠. fx의 그래프의 개형을 이거에 맞춰서 그렸어요. 그러면은 요 fx의 그래프의 개형을 잘 보시면은 지금 결국에 요렇게 이제 얘가 a가 되고, 여기선 얘가 a가 되고 그런 형태고, 그 다음에 이제 fx가 결국에 이제 a에서는 어때요? 지금 접하기 때문에 뭐를 중근을 가져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는 그 다음에 그냥 한 근이야. 3차 함수니까 요렇게 이제 표시를 해놨어요. 자, 그래서 2번 케이스들을 먼저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요 위에서 봤던 내용들을 잘 보니까 자, 어디서 한번 보면 될까요? 자, F2가 0이죠, 그죠? F2가 0인 걸 여기서 이제 캐치를 했어. 그러면 2가 될 수 있는 거, F에 2를 대입시켜서 0이 나올 수 있는 건 A 또는 B인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A가 2여봐. A가 2면은 요 조건 2부터 A까지 적분한 게 27이다라는 조건이 무조건 안 되죠. 왜? A가 2면은 그냥 0, 적분값이 0이니까. 2면은 우리가 인테그랄 2부터 A까지 F가 0이니까 얘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할게요. 그래서 A가 아닌 다른 값이 둘 다 2가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캐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요 위에 있는 적분값을 잘 보시면 그 위에 0 되는 요 케이스 보이나요? 요 케이스? 그 아래에 있는 케이스 2부터 A까지 적분하는 케이스 보여요? 자, 그런데 요 오른쪽에 있는 2번 조건은 2부터 B부터 그쵸? A까지 적분한 요 값이 뭐가 돼야 된다? 27이 돼야 된다라는 게 여기에서의 조건이잖아. 그런데 요 넓이 어때요? 3차 함수에서 굉장히 스페셜한 케이스인데 요 부분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요? 수투에서 잘 배웠으면 아마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2부터 요 A까지 적분한 건데, 여기서 선생님이 왜 A가 3이에요? 자, 잘 보시면 그 위에 어때요? 3부터 A까지 fs ds가 0이죠. 그죠? 맞습니까? 근데 지금 3부터 A까지 fs ds가 0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3부터 A까지. 그쵸? 3이 어디 있는지 몰라.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그죠? 3 있으면 A까지 적분한 게 0이 될 수 있어요? 바깥에 경찰차가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네, 잘못한 거 없습니다. 자, 3부터 A까지 적분을 해서 무조건 양의 값이 나와야 돼. 혹은 뭐 이제 A보다 크면은 음의 값이 나와야 되죠. 그죠? 0이 나오려면 어때야 돼? A가 3이어야죠. 그죠? 여기 2번 케이스에선 A가 3이어야 된다라는 거야. A는 3이야. 따라서 2부터 3까지 적분을 한 게 27이어야 되는데 27이 되느냐? 지금 잘 보니까 fx는 4x 세제곱 블라블라 이렇게 되는 형태인데, 지금 보면은 요 넓이 공식 12분의 최고차항의 개수 곱하기 뭐 a 빼기 b의 4제곱인데 a가 3이고 b가 2니까 3 빼기 2의 4제곱이잖아요. 그럼 얘가 어떻게 돼? 12분의 4 곱하기 1 이니까 3분의 1 이렇게 된다. 얘는 27이 안 되죠? 얘는 27이 아니야. 그래서 이번 케이스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번 케이스는. 뭔 말인지 아셨죠?
그럼 왜 1번은 돼요, 선생님? 한번 1번은 선생님이랑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요 2부터 A까지 적분을 한 게 27이다는 지금 B가 2잖아요. B가 2고 A가 그거보다 A까지 적분한 게 27이다. 그쵸? 2부터 A까지 요 반대쪽이죠. 요 넓이가 지금 27이다 인 거고, 그 다음에 3부터 A까지는 0이다. 3은 여기 있으니까 여기 3이죠. 3부터 A까지 적분한 게 충분히 0이 될 수 있죠. 왜? 여기선 양의 값이고 여기는 음의 값이니까. 그죠? 아, 그래서 이 케이스는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요 1번 케이스이기 때문에 요 1번 케이스라고 하고서 우리가 fx를 요렇게 4x 빼기 a의 제곱 x 빼기 2라 놓고서 우리가 a는 2보다 작다 이렇게 조건을 추가시키면 되겠죠. 요 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2부터 3까지 적분한 게 27이다를 계산을 해주면은 a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이 계산 과정이 진짜 복잡해요. 여러분들이 뭐 해설을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지만 fx를 일단은 다 전개를 해야 되잖아. 얘는 바로 적분 못하죠. 다 전개를 하는데 a가 들어가 있어. 우와, 엄청 복잡하죠. 그죠? 그래서 걔를 또 적분으로 해. 그리고 또 a에 대한 어떠한 뭐 2차 방정식 혹 3차 방정식 풀어. 그런 다음에 a가 마이너스 1을 이끌어내. 우와, 이 과정이 엄청 복잡하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했던 요 공식으로 잘 접근을 하면은, 자, 일단은 자, 여기에 쌤이 위에 있는 조건을 샥 뜯어왔어요. 자, 2부터 A까지 fs ds가 27 보이죠? 그러면은 여기를 잘 보시면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릴게요.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리면은 쌤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요렇게 돼 있고 얘가 A고 얘가 2다. 그러면은 A부터 E까지 적분한 거는 요 넓이가 음이기 때문에 마이너스인데 2부터 A까지 적분한 거는 적분 구간이 바뀌었으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요 의미가 바로 요 넓이는 27이다라는 거죠. 근데 얘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 12분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4였으니까 4에 2 빼기 A의 4제곱이라고 그랬지. 얘가 27이라고 그랬으니까 얘 약분하면 3, 즉 2 빼기 a의 4제곱이 81, 3의 4제곱이니까 a 값이 바로 마이너스 1이 나온다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걸 알면 계산 과정이 싹 다 없어진다.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시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fx가 되지.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f5의 값은 5를 대입시켜주면 4 곱하기 6의 제곱 곱하기 3이다. 결국 12 곱하기 36이니까 432라는 결과를 여러분들이 바로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거야. 요 계산 과정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은 결국에 추론만 잘하면 되는데 이 추론에서 여러분들이 4차 함수 혹은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모든 개형을 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문제 조건에 맞는 것을 잘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래프의 개형으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조건을 통해 계산을 해서 답을 이끌어내는 과정이 바로 30번에서 등장하는 형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모의고사 풀이를 선생님이 마치고 이제 5월 모의고사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여러분들 빨리 오답노트 정리 잘 하시고 그다음에 5월 모의고사에는 결국 이제 미적분 조금 하고 확통 조금이 들어가지만 수원이 대부분의 비율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걸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조금 다른 형태의 문제가 아마 20일 30번에 출제가 될 거지만 그래도 한번 열심히 공부를 해서 수원 내용을 파악하는 그런 걸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곤수쌤이었습니다. 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